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을 하는데 보십시오. 요게 오늘 뉴스입니다. 화웨이가 한국에 2억 원을 기부했답니다. 요 새끼들 봐라. 술수수네. 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네? 2억 원 왜 줬겠어요? 저거.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한편이 터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같으니까 우리가 2억 원 기부합니다. 겨우 2억 원 줬어. 겨우. 어? 문재인이 삼성에다 이런 거에서 지금 우한편 때 뜯어낸 돈이 얼마인데 화웨이 2억이야. 겨우. 어?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들 문재인한테 탄압받으면서 더 많은 금액을 내놨다고. 어? 이것도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신문 기사까지 나. 신문 기사 실을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어요. 2조를 내놔 2조를. 2조를 내놓으라고. 각지 않은 기사를 갖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화웨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난보호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아, 선거운동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이죠 벌써. 이거 선거운동 아니야 딱 보면은. 장애인협회. 네? 벌써 견적 다 나오죠? 희망브릿지? 이름 자체가 벌써 좌파스럽지 않아요? 응? 얘네들 사람동원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동원. 선거할 때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선거할 때 사람 필요하다고 사람. 인력동원 해야지 으쌰으쌰 하려면. 선거 자금이네 거의 간접적으로 딱 보면은. 그러니까 밑밥 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얘는 미리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거 완전히 그건데. 차라리 2억 원을 기부하려면요 병원에 하세요. 병원에. 왜 장애인협회라든가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협회에 그냥 직접 주라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옛날 때 그 2012년도인가 쓰나미 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뭐 태국 푸켓 이런 데 막 휩쓸려고 난리 나고 한 적 있죠. 쓰나미 한 번 있었잖아. 그 쓰나미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국제기구에서 구호 물품이랑 돈을 보냈더니 거기 지역 경찰들이 다 인마이 포켓을 훔쳐가 버렸죠. 그리고서 피해자한테 가지도 않았다고 구호 물자가. 원래 얘네들이 받았고 팔아먹었지. 마찬가지예요. 이러고 있으면은 직접 줘야지. 왜 중국의 기업은 이거를 해당 병원이라는 일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이거를 갖다가 왜 중간에 관변단체한테 돈을 줘버렸어?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응? 선거 때 써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저 기사가 따뜻한 기사를 안 보입니다. 아 중국인의 따뜻한 보온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것도 지금 술수수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지금 이걸 볼 때마다. 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좌파 단체인데 돈 줬네. 딱 되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한답니다. 추정한다. 추정. 오늘 방송의 제목은 내피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뭐 했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보인다. 왜? 제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웨이의 2억 기분 자체가 저는 이상해요. 근데 얘는 이걸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거지. 첫째, 중국 친중 관변단체들을 꼬봉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자금 제공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런 거를 이용해서 화웨이가 굉장히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실은 그게 아닌데. 2억을 자기 편들에게 관변단체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화웨이 제품을 한국에 깐다면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광고비 줬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대기업들 광고 같은 거 할 때 인력 쓰잖아요. 그 정도 썼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큰 돈이야. 그렇죠. 스마트 시티 깔려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 보여.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18년 기사. 정보 유출을 위해서 화웨이 장비 수천 대 구매한 네이버. 네이버는 텐센트가 또 관리하죠. 저기 텐센트랑 연결된 데가 네이버, 카카오톡, 그 다음 또 어디냐? CJ, ENM 이런 데가 있죠. 뭐 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이버를 컨트롤하는 게 텐센트다 보니까, 즉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네이버에 그 필요한 인터넷 장비를 화웨이를 씁니다. 그렇죠? 중국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네이버 언론 자체가 굉장히 친중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우마우덤들이 네이버에서 활개를 치는 겁니다. 차이나 게이트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이버 다음 뭐 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것이 안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텐센트가 CJ ENM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CJ에서 만든 영화들을 잘 보세요. 죄다 반일 프레임 영화들이 많습니다. 반일, 그 다음에 반독재 해가지고 맨날 뭐 그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 뭐 이런 것들 비판적으로 만드는 영화들이 다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반일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대중들이 안 속아 이제는. 아무리 그렇게 장난쳐도. 이렇게 네이버가 중국 화웨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수천 대를 최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죠? 국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다 사실상 전 국민이 네이버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안보 보안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은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놈들이, 저런 화웨이가 2억 원을 좌파 관변단체에게 후원했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죠. 전혀 없죠. 아주 꼼수를 쓰는데
너무 수가 낮아요. 너무 수가 낮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낮은 수도 한국 사람들이 못 본다는 게 문제예요. 저 정도의 공작은요. 유치원 단계니까 유치원 단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 눈치를 채야 돼요. 저거는. 응? 유치원 수준의 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다니. 응? 네이버, 텐센트, 카카오, 알리바바. 동북아 간편 결제 합종 현행. 동북아 간편 결제랍니다. 결제는 돈하고 관련 있죠. 여러분 해외 송금을 하건 물건을 사건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등등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거를 묶어서 다 누가 보려고 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여기 가입된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거 개인 신상 다 털린 겁니다. 개인 신상 이미. 네. 왜냐고요? 중국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 화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북한 공작원을 우리나라 군대에 침투시키려는 게 요겁니다. 이슈. 급격한 인구 강세에 예비군 재입대 말까지 나왔다. 아따 지랄 떠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기사. 여러분은 이 기사를 보면 어떠한 여파가 생각되십니까? 이거 뭘까 하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밑밥 가는 게 딱 보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밑밥 깔았다. 무슨 밑밥일까요? 한번 봐야지. 무슨 밑밥일까 이게 이 기사. 조선족 입대 한 방에 나오네. 빙고. 조선족뿐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 입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입대, 조선족 입대, 중국 공안 입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모병제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다시 이걸로 돌아가서 이렇게 급격한 인구가 예비군 재입대랍니다. 예비군 재입대. 여러분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40대거든요. 여러분 예비군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이미 동원 해지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러분 예비군 다시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가고 싶은 사람들 한번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요라고 하네? 가고 싶지 않아요. 없어요. 없주. 그렇죠? 면제도 있어요? 반중의 게임님? 왜 이래? no. 당연하. 네? 시진핑 네. 이네. 저 사람들 다 개인이야. 나는 개인이요. 네.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군대 안 가지.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다시 군대 가는 건 싫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군대 가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자유를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서 싫다고요. 근데 이렇게 예비군 재입대의 말이 나온다는 소리는 애초에 불가능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예비군 재입대가 될 것 같아? 안 되죠. 절대 예비군 재입대 안 돼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예비군 재입대를 하겠다는 말을 하면 민주당은 선거에 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느냐? 야, 저출산으로 인해서 군대 숫자가 부족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대안이 뭘까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외국인들. 지금보다 외국인인데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서 먼저 사전 밑밥을 까는 기사예요. 당연히 재입대 안 할 거 알면서 하는 기사입니다. 당연히 안 할 거 알면서 하는 기사라고. 따라서 귀화한 중국인들을 군입대 시키자요. 근데 물론 신문 기사도 있겠죠. 귀화한 중국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귀화한 외국인이라는 말을 바꿔 쓰겠죠. 귀화한 외국인들을 군내 입대시키자라는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이에요. 외국인 절대 아니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일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군복무를 전투 훈련에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병이 있고 취사병이 있고 관사병이 있고 여러 행정병이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중대조차도 독립소초에도 있어요. 제가 해양소초장이었거든요. 네? 바로 행정병이 있다고. 행정병. 행정병을 귀화한 중국인이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행정병을 귀화한 중국인들이. 그것도 군 배치를 받을 때 어디 저기 지방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합참본부나 국방부 쪽에도 사병들이 있잖아. 그쪽에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 유출. 빙고. 당연하죠. 정보 유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를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를 작전이라고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군 숫자 딸리니까 예비군 2번 복무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말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비군을 2번 재입대 시키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귀화한 외국인들을 한국 군대 집어넣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밑밥 가는 기사를 쫙 집어넣는 거라고. 자, 근데 이게 내가 왜가 문제가 되느냐? 이번에 에포타임즈랑도 인터뷰할 때 얘기했듯이 한국 여권을 소지하는 외국인들이 무지장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다?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 중에 한국 여권을 가장 많이 소지하는 사람은 중국인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에 의도적으로 기화해가지고 고정간첩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고정간첩이 돼도 역시 돈은 법니다. 중국 공안이 돈을 안 보내줘도 돼요. 공작금 안 줘도 돼. 왠지 아세요? 걔는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럼 알아서 거기서 돈 벌어서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행정병으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중국 공안이 한국 군대에 들어가서 그것도 합참본부라든가 국방부에 들어가서 행정병이 되게 되면 정보를 만진다고. 아이디 패스워드 다 노출된다고요. 또 한 가지 문제.
북한 정보원이나 북한군이 중국에 가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조선족 여권을 받아낸다. 그러니까 중국 여권을 취득해. 조선족으로.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북한군이 한국 군대에 들어가는 거라고. 북한군이 한국 군대에 들어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난리가 나는 거지. 행정병이 돼도 난리가 되고, 얘는 휴전선 GP에 근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휴전선 GP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되면. 그러면 GP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 몇 시에 근무 교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전부 다 나갈 거 아니야. 아, 실시간이냐고요? 아, 네, 지금 실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거를 공식화 시켜가지고 왕창 깔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게. 문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잖아요. 네?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이런 문제를 없애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못하게 해야지 당연히. 네. 근데 못하게 해야만 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 네? 민주당 쪽에도 모든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저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그래도 물론 그것도 썩은 정치인이지. 네?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고 민주당에 가 있는 놈들도 많아요. 양아치들. 네? 옛날 때는 민주당이 더 대세였으니까. 빨갱이도 아니지만. 근데 좌우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 새끼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군대 간 놈들이 별로 없어요. 지 자식들도 군대 안 간 놈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대 안 간 새끼들이 뭘 알겠어. 이런 신문 기사가 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기사를 보고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이런 거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던 뭘 하든 하겠냐고. 군대 안 간 새끼들이.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문제예요. 좌우가 썩었거든. 그래서 이 군대 문제가 나와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왠지 아세요? 맨날 선거철만 되면 군복무 줄이기로 맨날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려고 개질하더라고요. 제가 ROTC 복무할 때만 해도 2년 4개월 복무했어요. 육군이. 지금 2년인가? 아, 1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요즘 군복무 몇 년이에요, 도대체?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2년 안 되지 않나요, 지금? 2년 이하로 떨어진 것 같던데. 이런 상황이에요. 아, 1년 6개월이에요? 야, 1년 6개월 갖고 뭐가 돼? 응? 18개월. 그것도 666이네. 2년을 떨어지면 안 된다고. 2년 떨어지면 안 돼요. 2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요. 쓸모 있는 군대를 못 키워요. 훈련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요즘 그 군대를 갔다 온 그 복학생들을 보면은 정신 상태가 약한 것 같아. 옛날 때는 복학생과 그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학생들이요. 티가 확 났어요. 왜? 복학생이 좀 칙칙하거든. 그리고 복학생들은 뭔가 맥가이버처럼 할 줄 아는 게 참 많았어요. 요즘은 복학생들 자체가 능력이 없어. 군대 간 놈과 안 간 놈이 똑같아. 개판돼 버렸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 자체가 군대를 몰라요. 한심하죠.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대로 대처를 할까? 글쎄. 네. 핸드폰 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군대에서 핸드폰 쓰기에 미쳤습니까? 네? 군대에서 핸드폰 쓰기 하면 어떻게? 왠지 아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위치 탐색이 가능해집니다. 네? 위치 탐색이. 스마트폰을 들고 군복무를 하게 그 경계근무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노출된다고. 네? 그리고 위치만 노출되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이어폰 꽂고 음악 듣겠지. 아니면 유튜브로 만화 보던가. 그러니까요. 경기근무 안 될 거 아니야. 유튜브 영상 보겠지. 애인이랑 화상 전화하고.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군대 있어본 사람들은 알지 그 심리를. 왜? 그럴 수밖에 없거든. 군대라는 건 생리 자체가. 그 야동도 보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군대를 당나라 군대화 시켜놨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간첩까지 심어버리려 한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기사예요. 이 기사의 목적은 외국인을 군대 입대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이게 불법 체류자들 우한 폐렴 때문에 탈출하잖아요. 나중에 다시 받아주겠다는 내용입니다.